청취자 여러분도 PDF 1페이지에 적힌 이 문장을 먼저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어떤 문장이죠? 거기 중간에 초기 플랫폼 기술 수출 기업에서 글로벌 임상 2상 3상 통합개발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적혀 있죠. 아, 네, 보이네요.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모든 데이터의 뼈대이자 ABL 바이오의 현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약간 거창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유망한 물질을 초기 단계에서 발굴해가지고 다국적 제약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렇죠. 즉 기술만 넘겨주는 모델에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후기 임상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게 아니라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리그로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단위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럼요. 초기 기술 수출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직접 임상 2상, 3상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부를 수 있는 금액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그 엄청난 도약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이 페이지의 요약본을 보면서 짚어보죠. 네, 이 페이지 익세큐티브 서머리입니다. 단순 기술 이전 모델을 탈피해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미국 내에서 자체 임상으로 진행한다는 전략이 눈에 딱 띄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약간 위구심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자체 임상을 주도한다? 이거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깨지는 일 아닌가요? 당연히 드는 의문이죠. 그래서 3페이지의 재무지표로 바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과연 돈이 있나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이오텍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질적인 리스크가 바로 임상 자금 부족으로 인한 끊임없는 유상증자잖아요.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계속 새로 발행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물타듯이 계속 희석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3페이지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그래프를 보면 2024년엔 매출이 0원이었어요. 네, 제로였죠. 그런데 2025년에 GSK 딜 선수금이 전액 반영되면서 매출이 무려 793.5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점프죠. 게다가 2026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171.6억 원이에요. 이 수치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수천억 원이 드는 미국 임상 3상까지 끌고 가기엔 이 1170억 원도 금방 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표면적인 현금 잔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현금 흐름의 구조입니다. 구조요? 네, 2026년 올해 일라일 1, 2로부터 들어올 선수금 약 585억 원까지 반영되면 올해 연간 매출이 1,020억 원을 돌파할 전명이거든요. 아, 곶감 빼먹듯 현금을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에 맺어둔 메가딜에서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 기술료가 계속 유입되면서 곡간을 다시 채워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계속 현금이 도는 거네요. 네, 주주가치 희석 리스크 없이 독자적인 글로벌 임상 동력을 마련했다는 건 한국 바이오 역사상 굉장히 희귀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치가 깎여나가진 않을까 하는 유상증자 공포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의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네, 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라일리리와의 딜 구조가 나오는데요. 총 계약 규모가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입니다. 조 단위 메가딜이죠. 선수금 4천만 달러에 지분 투자 1,500만 달러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신약 하나를 판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네, 이 딜의 진정한 가치는 단일 신약 물질이 아니라 그랩바디 B라는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기술 자체를 이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BBB 투과 기술이요? 네, 여러분, 우리 뇌는 아주 강력한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뇌혈관 장벽, 즉 BBB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바이러스나 독소가 뇌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지만 동시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치료하려는 약물조차 적으로 간주하고 튕겨내버립니다. 약이 안 들어가는군요. 네, 약을 뇌 안으로 배달하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치매약을 만들어도 뇌 안으로 안 들어가면 말짱 꽝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그랩바디 B가 그 철통 보안이 뚫고 들어가는 일종의 VIP 프리패스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1위 빅파마가 이 플랫폼의 가치에 3.8조 원을 베팅했다는 건 의미심장하죠. 네.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뇌질환 타겟으로 약물을 개발할 때 이 그랩바디 B를 가져다 쓰면 쓸 때마다 돈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마다 ABL 바이오의 마일스톤과 상업화 로열티가 계속 누적됩니다. 하나의 약이 아니라 여러 약에 적용되는 마르지 않는 캐시카우 모델을 장착한 겁니다. 든든한 지갑과 마르지 않는 캐시카우.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네요. 그럼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5페이지, 6페이지 보시죠. 미국 자회사 네오케이 바이오의 행보가 나오는데요. 차세대 이중항체 ADC 임상을 본격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올해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 ABL206, 3월에 ABL209가 연달아 미국 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어요. 아주 빠른 속도죠. 타임라인이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ADC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DC는 쉽게 말해 유도미사일입니다. 암세포만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의 항체에 강력한 폭탄인 약물을 달아서 암세포에만 정확히 터뜨리는 기술이죠. 정밀 타격이네요. 네, 그런데 기존의 단일 클론 항체 ADC는 부작용 독성이 있거나 반응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오케이 바이오가 꺼내든 카드가 이중항체 ADC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사일에 타겟팅 레이더를 2개에 달아서 훨씬 더 정교하게,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만 폭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5페이지, 6페이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비즈니스 엑시트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이요? 네, 네오케이 바이오는 단순히 임상을 수행하는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임상 일상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면 독자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거나 IPO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국적 제약사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M&A를 시키겠다는 명확한 투트랙 전략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미국 전초기지입니다. 임상 데이터만 좋다면 나스닥 상장이든 매각이든 엄청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가 오늘 리포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일라이 릴리도 반했다는 그 뇌혈관장벽 플랫폼, 그랩바디비의 기술적 해자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네, 싱글 버서스 멀티플 패스웨이즈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이걸 보니까 경쟁사들의 방식이 꽉 막힌 1차선 국도라면 ABL 바이오의 방식은 뻥 뚫린 3차선 고속도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관적으로 잘 캐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1차선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디날리나 로슈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주로 트랜스페린 수용체, TFR이라는 경로를 타겟팅합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1차선인데요. 문제는 이 경로가 원래 적혈구가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 원래 주인이 있군요. 네, 약물을 뇌로 보내려고 이 경로를 강제로 쓰다 보면 피 속의 적혈구가 파괴되는 치명적인 부작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아, 단순히 길이 좁은 게 아니라 약을 배달하려다 M1 적혈구를 파괴해버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건 환자 입장에서 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하죠. 반면에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비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일수용체, 즉 IGF-1R이라는 완전히 다른 전용 통로를 활용합니다. 다른 길을 뚫은 거네요. 네, 적혈구 감소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독보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거죠. 게다가 2026년 콜롬비아 특허 확보를 포함해서 전 세계 핵심 국가에서 2040년까지 독점적 관리를 방어해 놓았습니다. 2040년이요? 네, 제약업계에서 2040년까지 특허가 보호된다는 건 빅파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허 만료 리스크 없이 장기적인 독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자입니다. 부작용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2040년까지 톨게이트 수익을 독점한다. 완벽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뇌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8페이지에 나옵니다. 8페이지 보시죠. 그랩바디 B의 무한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질환을 넘어서 비만, 근육질환, 심지어 siRNA까지 확장한다고요? 갑자기 비만약은 왜 튀어나오는 거죠? 2026년이 확장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플랫폼 하나를 중심축으로 두고 여러 질환 영역으로 바퀴살처럼 뻗어나가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입니다. 자전거 바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기적의 비만 약들이 쏟아지지만 살이 빠지면서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게 가장 큰 한계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손실이 문제죠. 네, 그런데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을 활용하면 체중 감량 약물과 근육 손실 방지 약물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열립니다. 와, 유전자 치료제를 뇌뿐만 아니라 전신으로 배달하는 메커니즘까지 규명했다니 이건 단순히 뇌질환 전문 기업이 아니라 전신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M&A 시장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플랫폼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얼마나 진도를 뺐는지 임상 데이터를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로 가시죠. 네, 9페이지부터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밀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입니다. 네, 먼저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인 ABL111입니다.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임상 1비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ORR이 무려 77%에서 73%가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객관적 반응률은 약을 투여받고 종양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의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종양학 분야에서 이 정도 수치면 업계가 주목할 만한 엄청난 결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표준 치료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 즉 계열 내 최고 수준 후보 물질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수치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암세포 표면에는 클라우딘 18.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경쟁사인 아스텔라스의 위암 치료제 빌로우이는 이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타겟이 한정되어 있군요. 네, 반면에 ABL111은 이 단백질 발현이 적은 환자군,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30% 이상에서도 강력한 항암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아, 틈새 시장이네요. 네, 경쟁약이 커버하지 못하는 완전한 블루오션을 선점할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남들이 버리고 간 30%의 환자라는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거 정말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아주 영리하죠? 이어서 여러분 10페이지에 나오는 ABL503 데이터도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솔깃합니다. 네, 10페이지 보시죠. 투약 주기를 2주에서 6주로 대폭 늘렸는데 항종양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독성은 뚝 떨어졌어요. 환자가 병원에 한 달 반마다 가도 된다는 건 삶의 질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에이비얼 바이오의 기술이 종양 미세 환경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요? 네, 쉽게 말해 약이 온몸의 혈관을 돌아다니며 아무 데서나 터지면 전신 부작용이 오는데 암세포가 있는 그 동네, 즉 미세 환경에 들어갔을 때만 폭탄이 터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스마트 폭탄이네요. 그렇죠. 전신 독성 리스크는 낮추고 약효는 길게 가져가는 투약 주기 최적화를 이뤄낸 겁니다. 자, 무기들이 참 많은데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제일 빨리 돈을 벌어다 줄 녀석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쟁문이죠. 그 결승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11페이지에 등장합니다. 바로 담도암 2차 치료제 ABL001 토베시맥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대상 지정까지 받았어요. 상업화에 가장 근접한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임상 2상과 3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곧 나오겠네요. 네, 여기서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즉 환자가 암이 더 진행되지 않고 얼마나 더 오래 생존했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요?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생물학적 제재, 품목 허가, BLA 신청으로 직결됩니다. 약을 시장에 팔게 해달라고 공식 신청을 하는 거죠. 진짜 임박했네요. 네,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릴 2026년의 가장 중요한 단기 모멘텀입니다. 네, 그래서 12페이지의 2026 글로벌 모멘텀 로드맵을 보면 말 그대로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아주 빽빽하죠. 1분기 ADC 임상 IND 승인부터 2분기 담도암 탑라인 발표, 하반기 위암 데이터 발표와 BLA 신청 준비까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벤트가 꽉 차 있네요. 보통의 바이오텍은 1년에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말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로드맵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촉매제의 밀도입니다. 촉매제의 밀도요. 네, 임상 마일스톤 하나하나가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벤트들이 2020년 한 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에서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현금 빵빵하고 플랫폼 기술 압도적이고 임상 스케줄 빽빽한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가치평가를 보면 이상한 저울 그림이 나와요. 밸류에이션 갭 어널리시스 말씀이시죠? 네, 한쪽엔 현재 시가총액, 다른 한쪽엔 파이프라인의 내재 가치가 올려져 있는데 내재 가치 쪽이 훨씬 무겁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으로 심각하게 할인되어 있는 겁니까? 주식시장의 시차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ABL 바이오와 동일한 기전의 BBB 셔틀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경쟁사 디날리의 경우 수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10조 원이요. 반면에 ABL 바이오는 누적 딜 규모가 9.2조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 시가총액은 그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시장은 아직 이 기업을 과거의 초기 기술 수출 기업 정도로 인식하는 관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짚어본 메오케이 바이오를 통한 ADC 진입 가치나 면역 항암제 임상 가치는 아예 주가에 반영조차 안 된 상태거든요. 시장이 아직 이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14페이지의 증권과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2026년 3월 최신 기준으로 평균 목표 주가가 20만 9,200원, 최고 28만 원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무한 확장성, ADC 모멘텀, 면역 항암제 효능 검증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상향 근거로 제시되어 있네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시그널을 읽은 겁니다. 이 기업을 단순한 한국의 기술 수출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임상후기 파이프라인을 독자적으로 굴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벌써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Key Investment Takeaways, 최종 투자 전략 요약인데요. 신전의 기둥처럼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페이지부터 달려온 내용을 이 3기둥으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임상 모멘텀의 밀도입니다. ADC 임상 착수부터 ABL001의 상용화 품목허가 준비까지 사상 최고조의 이벤트 밀도를 2026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이고요. 둘째, 플랫폼의 기술적 해자입니다. 빅파마 일라이 릴리의 검증을 통과한 부작용 없고 강력한 BBB 투과 기술이 뇌질환을 넘어 전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기둥,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입니다. 네. 주주 뒤통수를 치는 유상증자 리스크 없이 1,170억 원 이상의 현금과 파생되는 마일스톤 수익으로 미국 현지 자체 임상을 주도할 강인한 체력을 완비했다는 점. 그렇죠. 이 세 기둥이 리포트 상단의 강력 매수와 가치 재평가라는 결론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초반에 던지셨던 핵심 미션. 과연 2026년 3월 현 시점 ABL 바이오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25페이지 분량의 팩터와 데이터로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자료를 기록 따라오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치열했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청취자 여러분이 여운을 즐기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해요. 과거 한국의 바이오텍들은 훌륭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항상 임상 비용이 부족해서 빅파마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슬픈 현실이었죠. 네, 생존을 위해 좋은 기술을 헐값에 넘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ABL 바이오처럼 독자 생존할 넉넉한 현금과 무한히 적응증이 확장되는 플랫폼을 동시에 쥐고 아쉬울 것 없이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런 체급을 갖춘 기업이 향후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역학관계를 과연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한국 바이오 산업이 항상 을이었던 판도를 뒤집는 그 변곡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바이오텍이 글로벌 공룡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가슴 뜨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포트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샅샅이 짚어본 이 팩트들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화면과 오디오에 집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